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남산타워에 가면 사랑의 자물쇠가 있죠. 남녀가 사랑의 약속으로 자물쇠를 채우는데요. 최근 한 미국 여성이 이 사랑의 자물쇠를 자르는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전 연인과의 깔끔한 이별을 위해서 자물쇠를 잘랐다는데요. 사랑의 자물쇠를 잘라버린 미국인 관광객의 행동. 법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자신이 달아놓은 자물쇠를 끄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네, 이 사랑의 자물쇠가 법적으로 누구 소유인지 한번 따지고 볼까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자물쇠를 남산타워에 채워두는 이유는 두 연인 간의 사랑의 징표이죠. 자물쇠를 남겨두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물쇠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물쇠 소유권은 여전히 자물쇠를 채운 연인들에게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결국 남산타워에 남겨진 수많은 자물쇠들은 소유자가 점유는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자물쇠는 여전히 연인들의 소유인 점유는 남산타워의 관리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물쇠 주인이 등장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연인 둘 중에 어느 쪽에 소유권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 누구 돈으로 자물쇠를 샀는지, 그 돈을 지불했다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지, 같이 부담했다면 공동 소유가 아닌지, 누구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랑의 자물쇠라고 명칭했다면 그 순간 공동 소유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래서 공동 소유라고 본다면 절단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랑의 징표를 법률로 풀어봤는데요. 다음에 남산에 가서 저희 남편하고 사랑의 자물쇠를 한번 채워볼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저도 첫 데이트를 남산타워에서 했는데 그때는 사랑의 자물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만 41만 명의 노동자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조 6천억 원이나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예.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특별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코로나뿐만은 아니고요. 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아마 임금 체불이 이 정도 상당의 금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요즘 근로자분들이 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희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데요. 네. 이렇게 보통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이 예외적으로 이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또 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분들끼리 회사를 퇴사하면서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이제 반의사 불벌죄 저항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임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고요. 현재 또 국회에서도 이 반의세 불벌죄 조항을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경우와 이제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경우로 보는데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되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뭐 현실은 줄 수 없어서 또 못 주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맞습니다. 발전해 오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했던 거고 그래서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시대도 바뀌고 근로자의 권리가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형사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사업주 상대로 뭐 재산의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임금 청구 등 이런 본안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조금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고 이제 효율적인 방법은 그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을 넣는 방법. 이게 가장 뭐 현재로서는 네.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신청란에 이렇게 임금 체불 진정서 양식이 있거든요. 바로 네. 나오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정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이제 조사 절차를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진행이 네,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게 고소장 접수하면 당연히 이제 경찰서 가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받으신 것처럼 이 임금 체불 사건도 당연히 이제 그 임금 체불을 입증할 만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보통 회사 대표도 함께 같이 나와서 이제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로 이게 임금 체불들이 맞는지, 특히 이제 주로 액수가 문제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주가 만나서 한번 해결되는 경우는 정말 좋고 가끔 종종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제 출석을 피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일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좀 출석을 해서 얼른 시인하고 뭐 인프라도 네. 빨리 지급하고 사실 저희도 이제 해보면 이게 당장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이거를 이렇게 진정을 넣는데도 조사까지 피한다면은 더 화가 날 텐데요. 그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처벌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대표가 나와서 손쉽게 해결을 하면?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합의를 했을 때 처벌을 네.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당연히 대표는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체불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체불 금액을 이제 나누어 지급하겠다. 뭐 3회든 6회든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진정을 취하해 달라라고 요구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돈을 못 받다가 이제 어찌됐건 사업주를 만나서 그런 뭔가 호의적인 제안을 받고 근로자분들이 뭐 속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상호 양보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을 받고 있는 이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취하를 하셔버리면 네. 나중에 네. 정말 그런 약속을 사업주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불가능하니까요. 꼭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신 다음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으신 다음에 취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금액을 그러니까 합의를 하더라도 네. 이 금액을 일단 지급을 받은 이후에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지금 체당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체당금이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체당금은요, 그 생계 어려운 퇴직 근로자분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회사 대신해서 먼저 이렇게 체불 임금을 주고 나중에 네. 이제 국가가 회사에게 이 돈을 이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구상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이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올해 3월 24일에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알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대지급금이라고 변경됐습니다. 훨씬 쉽네요. 아, 대신 그런가요? 지급해준다. 네. 네.
소액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했는데 뭐 이제는 이제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퇴직 근로자분들이요, 직접 또는 이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지급명령이라든지 그런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소액 네, 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소송 그 절차 거치는데 최소 3, 4개월. 네네. 그다음 뭐 당연히 이제 그 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뭐 조사하는 기간 뭐 2, 3개월, 뭐 6개월은 금방 지나가서 정말 그 뭐 평균적으로 지금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비용도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이제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이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뭐 보통 체불 임금 확인은 뭐 체불 금품 확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네. 예,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받으시면 곧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가운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개정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다만 이 개정안도 2021년 10월 14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올 가을부터라도 네.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퇴직 근로자는 조금 빠르게 대지급을 통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퇴직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네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또한 그 개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뀐 부분인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그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아직 그 기금 등의 문제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되고 아마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국가 대지급제도라는 것이 이제 체당금 일단 명칭도 쉽게 바뀌고 네, 소액의 경우에 절차도 좀 쉽게 바뀐다는 반가운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신현웅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뮤즈의 Uprising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